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저희가 이 방송할 무렵이었죠. 5시경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전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전체 시간은 한 8분 정도 진행이 됐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건 아마 제 기억에는 한 2, 3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질의응답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과문은 미리가 준비가 돼 있었고 질문도 한 서너 개 진행이 됐는데 이렇다 할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진정성을 그래서 의심하는 목소리도 제법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새로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예. 진정성은 뭐 속마음 못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사과는 했어야만 했다고 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김건희 씨의 그 지난번에 유감 표명도 3일날 그 1차 TV 토론, 4차 1차 TV 토론 앞두고 이루어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11일이죠. 예. 4차 2차 토론 앞두고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부인 리스크가 토론 주제에 안 올랐지만 이번에는 올라올 가능성도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슈를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 뭐 총공세, 중도 확장을 위한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어떤 밑바탕을 깔기 위한 기획된 사과 아니었느냐 이렇게 본다면 뭐 필요는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보면서 씁쓸했다. 네. 그리고 감동적이지도 않았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해야만 했고 해야만 하는 시점에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논란이 좀 사그라들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글쎄요. 뭐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있어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과잉 혹은 뭐 불법, 불타법 의전 의혹이 불거져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 이게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이렇게 쉽게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마치 리턴 매치하듯이 하는 걸 보면서 예. 국민들이 느꼈을 이 허탈감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부분에 일단 방점을 좀 찍고 싶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슈가 잠재워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그 순간 사실상 이 이슈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기본적으로 캠프에서 하고 예. 그리고 관련 의혹 제기에서 뭐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배모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재명 측과 소통을 할 테니까 거기서 뭐가 더 있을지에 대한 것도 다 살펴봤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2주가 경과했기 때문에 나올 건 다 나왔다. 그러면 이 사과로 일단 일단락 되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데 다만 이 여파와 파장이 그럼 여기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이거는 선거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금도 이제 사실은 이 이슈가 반전을 모색하려고 했던 이재명 후보의 반전 기세를 꺾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뭐 지지율 추락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예. 자, 그래서 이와 유사한 폭로가 이어질 개연성은 남아있다. 그래서 대선까지 조금 더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고 지금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 의혹은 감사와 뭐 수사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거는 뭐 시간 끌기이죠. 사실은 감사와 수사 결과는 3월 9일 대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어쨌든 수면 안으로 잠복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제보자 A 씨에 대해서 직접 이제 김혜경 씨는 피해자라고 하고 사과를 했는데 당사자의 반응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여파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었다. 법인카드 유용은 어디까지 인정을 하는지 답변이 없었고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기자들 대신해서 되묻고 싶다. 자, 전 공무원 A 씨,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중간에 있는 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도 이제 이렇다 할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나올 것은 없고 결국에는 폭로자, 제보자, 비서실 7급 공무원 A 씨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인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 서류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라도 조금 더 얘기할 거가 있다는 얘기로 보이네요. 우선은 그 권익위에 제보자로 뭐 신청을 해서 신변보호를 받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대선 때마다 특히나 이것이 과연 공익을 위한 제보인지 아니면 폭로인지를 헛갈리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특정 후보에게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한 아주 폭발성 있는 폭로였는데, 근데 그 이후에 폭로 이후에 내가 이걸 폭로하고 나니까 나에 대한 약간의 신변의 위협이 있다. 그러니까 날 보호해달라.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공익제보가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모든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던져놓고 나 공익제보했는데 라는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의 진정성도 의심이 많이 그렇습니다. 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권익위가 조금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더군다나 이 폭로의 배경이랄까 의도, 숨겨진 목적이 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주장도 일정 부분 사실 좀 약간 과하다 혹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논란, 이게 사실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 터져 나오거나 추가 폭로가 있을 때 과연 2주 전, 1주 전의 그 폭로처럼 폭발성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권자들은 진영 투표로 27일밖에 안 남은 대선을 앞두고 진영 투표로 거의 완전히 갈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트, 유보층을 형성하고 있는 약 10% 전후의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달려 있는데 그 10% 정도의 유보층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아직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더 앞으로는 다음에 나올 주제입니다만 개인 후보자 개인이 어떤 리스크, 발언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 더 큰 어떤 영향을 예. 미치지 이 사건은 여기서 좀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 자, 뭐 제보자의 후원 계좌가 열려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 본인이 맞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제보자를 이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뭐 장자연 씨 사건 때도 후원 계좌가 많이 열리고 그것이 이제 윤지호 씨가 좀 부정적으로 사용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후에는 좀 누군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조금 자제하자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어쨌든 공익제보인지 어쩐지 일단 판단을 내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피해자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중하자.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어떤 선거든지 간에 치르는 과정 중에서 돌발 악재가 생길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발 악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번 개사과 논란이 있었을 때 예. 사실 윤석열 후보의 대응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늦었고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고 그 와중에 개사과 사진까지 올라가면서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유사한 또 중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가 터졌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즉각 사과를 하면서 사실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은 채로 넘어갔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자세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민들은 그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설 연휴 끝나자마자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이 김혜경 씨 거 사건이 생각보다 파장이 크지 않은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은 심각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은 그런 심각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민들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못 느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민주당 모 선대위 대변인 대변인 여러분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 후원 계좌를 놓고 이거 의도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돈 벌기 위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예. 비아냥거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한 소리 쓴소리를 했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어제 김혜경 씨가 사과를 했고 민주당 대변인도 사과를 했는데 예. 민주당의 대응이 오히려 사건을 키웠다. 좀 그런 점에서 사과가 진정성 있게 또 국민들이 그 문제를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넘어가려면 민주당도 바짝 국민들 앞에 몸을 숙이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잇따른 대국민 사과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정은 좋을 수가 없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두 사과가 누가 더 낫다, 비교를 하듯이 이렇게 빗대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 사과는 남편에 대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김혜경 씨는 국민에 대한 사과였다. 김건희 씨는 사과 뒤에 현장을 바로 떠났지만 김혜경 씨는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변하지 않았느냐.
차이점을 마치 물론 기획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했던 사과와는 다른 모습이 연출이 일단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최재형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고문은 질문 답변이 구체성이 있지 않았다. 국민 흡족하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김건희 씨, 김혜경 씨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점이 보여집니다. 주변에서는 사과 내용이 일단 탐탁치 않고 이렇다 할 구체성이 둘 다 없었기 때문에 이제 흠집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옷을 비교하거나 헤어스타일 비교하거나 발언의 수위 아니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옷 색깔도 네. 사뭇 달랐죠. 네. 근데 사실 두 사과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씁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는 이런 사람들을 찍어야 되나? 예. 여러 가지 아마 국민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를 했을 거예요. 본인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불쌍한 겁니다. 예. 그리고 사과의 내용도 김건희 씨 사과는 연애사 얘기로 끝났던 거 기억이 났고, 김건희 씨 얘기는 내가 사람 관리 잘못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김혜경 씨.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두 분의 사과가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전혀 꿰뚫지 못했다. 오히려 본질과 동떨어지게 어떤 이슈 전환에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로 끝난 게 아니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사과의 본질,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서와 관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이 대통령 소위 말해서 영부인이라고 그러죠. 영부인이 됐다. 그럼 국민들이 존경할까요? 용서와 관용이 있어야지 그 이후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 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용서와 관용이 안 되고 하나의 어떤 그 선거에 있어서 그냥 매듭짓기용 사과로만 끝나니까 예. 국민들에게는 이 사과가 아마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을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피장파장, 50보, 100보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말로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독인이 객인이다. 후보들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자,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씨는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이력 위조가 진실로 이제 재판을 통해 밝혀진다면은 사기에 준하는 이력 위조가 되는 거고 김혜경 씨 역시 국민이 바라보는 입장은 갑질에 준하는 과잉 의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대선 후보의 리스크가 속된 말로 서로 이제 퉁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냐, 리스크가 있어 끝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게 퉁쳐질 일인가. 만약에 두 사람만 이번 대선의 등장인물이었다면 퉁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예. 비교 대상은 있죠. 어쨌든 약체 후보이긴 합니다만 안철수 후보도 있고 심상정 후보도 있고 기타 등등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예. 그 후보의 배우자들 분들까지도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무언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는 분명히 존재하죠. 예.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건희, 김혜경 두 분은 아마도 배우자로서 이번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활동이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아마 등장 자체를 하지 않을 거고 예상컨대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장보기를 하러 가지 않을까 그런 어떤 화면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의혹과 폭로가 쭉 이어지는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그 사건 개별 사건이 한 달 혹은 석 달 이상을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장동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폭발력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고발사주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조차도 지금 퍼뜩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직업적으로 매일 다루니까 김웅 국회의원이 있었고 이거는 상대당 친여권 인사들을 고발하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줄줄 깨고 있는 수준이지 일반인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고발사주 의혹이 뭐였는지에 대한 생각조차 잘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것은 이 도덕성 공세를 통해서 양측이 상처를 받고 양측이 상처를 받으면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대안 후보를 찾는 것이 현명한 유권자인데 이번 대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 대선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게 끝났느냐? 배우자 리스크가 끝났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턴 매치로 계속할 가능성이 조금은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때문에 소환을 통보받았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 이슈는 또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김혜경 씨 사건에 대해서 어떤 약간 완급의 느낌마저 주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아킬레스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이 선거를 관통하는 전체 가장 중요한 어떤 리스크 이슈는 대장동으로 통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3월 9일 날 선택할 때 투표를 할 때 과연 지대한 영향을 미칠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예. 뭐 이제 김혜경 씨가 이제 장보러 가지 않겠느냐고 농담을 하신 이유는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지사 부인이 장보러 직접 가는 거 봤냐? 뭐 이제 파장이 있었던 그 발언을 빗대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두 사람의 사과를 다 봤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두 분 중 한 분이 어떻게 되든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의 행보는 또 어떨지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죠.